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오늘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한미 의장 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가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고요.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그리고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특히 펠로시 의장은 이번 순방의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을 안보, 경제, 거버넌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담 후에 국회에서 오찬을 가졌고 오늘 회담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국회 외통위원들 소속 의원들이 또 배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만나는가 아까 김성희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전화 통화로 만났네요. 40분 정도 통화를 가졌다라고 오늘 그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예.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후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대해서 미국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특히 펠로시 의장 일행이 JSA를 방문하고 예정하고 있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방문이 한미 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윤 대통령의 첫 여름 휴가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 앞으로 한미 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의 질서를 함께 가꾸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간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펠로시 의전 문제가 좀 논란이 되는데 좀 불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공항에 딱 내렸는데 별로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의전이 부실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어젯밤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의전 담당 이게 마중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외교 결례를 범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펠로시 하원 의장 방한하고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이 겹쳐가지고 대통령실 쪽에서는 원래 예방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미국 측에 사전 설명을 했다라고 오늘 최영보 홍보수석이 밝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앞서 이제 김성애 수석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실 해명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비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낸시 펠로시가 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휴가를 잡을 때 굳이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있겠는가 참모들이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만나건 안 만나건 간에 예. 대통령실이 어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서 우리는 이렇다라고 해명을 했으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더 논란. 안 만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만날지도 모른다 했다가 다시 전화 통화. 예.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하원 의장이 왔거든요. 국회에서 왕적을 나가든지 네. 말든지 하는 거지. 예. 그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에. 근데 그 파트너 그게 의전 서열상. 그렇죠. 네. 파트너 그게 맞지 않는 거고 휴가 중인데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래도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론이 있으니까 만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묘하게 이제 전화 통화하는 걸로 제가 볼 땐 이게 신의 한 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왔어요? 그냥 내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만나주기도 뭐한 상황이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에 그래서 그거는 묘책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의 전말이고요.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 의전 문제를 탓한다라고 하면 국회를 탓해야죠. 왜냐하면 하원 의장이라고 그러면 이쪽에서 국회의장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 측에서 뭐 밥이 늦었다, 또 군기지다 그래가지고 의전을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미군 공군부대가 혼나야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다. 우리 간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나는 이 기분이 나빴다는 보도 자체를 믿질 않아요. 기자들이 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불쾌했다. 기분이 나빴는데 그걸 어떻게 가가지고 뭐 불쾌했습니까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오자마자 우와 불쾌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지들이 해석해서 이렇게 써놓고서 정치적 공부를 기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불쾌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항상 뭔가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거지. 내렸는데 그 사람이 불쾌한지 안 그치를 어떻게 알아요? 심리까지 꿰뚫어가지고. 표정을 딱 보고. 예. 자, 김상희 소장님은. 자, 이 문제는 뭐 저도 이래저래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 저는 외교위랑 운영위 통해서부터 확인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누구 초대로 온 게 아니라
쭉 이제 본인 돌아다니는 일정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상태인 게 전제에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국회를 낸시 펠로시 의장이 예방하신다고 하니 국회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 나가는 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대사관 측하고 이미 조율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회에서? 예, 국회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외교부는 어떻게 했냐? 아니 이거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 뭐 우리가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낸시 펠로시 의장 초청은 예전에 박병석 의장 때 논의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부르려고 했던 거면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또 뭐 이렇게 그냥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인 겁니다. 양쪽이 핑퐁 치다가 안무도 안 나간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이런 거 하려고 대통령실이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상황을 쭉 파악해보고 이러하네. 그래도 뭐 누가 와서 뭔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결정이 됐으면 제가 대통령실에 안보실에 있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한테 연락드려서 의장님이 좀 우리 당이니까 여당이시니까 나가서 좀 의장님 한번 좀 맞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로 조율이 됐어야 하는데 국회 사무총장 정도로 조율하는 그게 누가 됐든 예. 그것을 조율하는 걸 외교부랑 국회가 핑퐁 치고 있을 때 대통령식을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 조율이 빠진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왔는데 뭐 이 사람 확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진 한 장이 외교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적절한 정도 수준의 조치는 취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지 이게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무슨 뭐 메시지를 들고 온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굉장히 개인적인 정치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정영 박사께서 그런 측면이거든요.라고 하고 그다음에 의전도 우리가 해줄까라고 했을 때 아니 안 해도 돼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끝난 문제인데 거기다 우리가 무슨 이게 청나라 무슨 명나라 사신입니까 펠로시가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지난 정권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뭐 가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혼밥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정말 유치한 것 같거든요. 기자들이 진짜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 안 맞아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온갖 의미를 해가지고 아직도 불편한 논쟁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요. 아직도 그냥 명나라 사신 그 정서가 아직도 있어요. 예. 의혹 논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죠.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 비판은 여태까지 잘 안 했었는데 네.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SNS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네요. 조선일보 오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SNS에 공유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양상훈 주필의 칼럼이 대통령이 박민영 대변인 논평에 분노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보고 네. 화났다.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난 7월 5일 윤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당시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판한 것을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언급을 하면서 자기 당 대변인에게 초유의 비판을 당한 윤 대통령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을 해봤다. 분노가 클 것이라고 짐작이 돼서 주위에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한다. 자기 편에게 등을 찔린 기분일 테니 누구든지 격려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권 내부의 이른바 그 갈등의 시작이 이 박민영 대변인의 SNS 글 때문이다라고 조선일보 주필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 기사를 이제 SNS에 공유를 하면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다.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발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강인선 지금 대변인이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용기도 무슨 일이 난 상황에서 이것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던 것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만면의 미소를 가지고 갔다. 네. 자, 일단은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저희 방송 나와서도 이 대통령의 말은 부적절했다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어떤 입장을 얘기했습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네. 다만 이른바 문자 파동 이후로는 잘 모르겠다. 문자 파동은 그 내부 총질이라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좋다. 뭐 이런 권성동 문자였죠. 원내대표 문자가 이제 문자. 공개가 된 건데요. 예. 지금 당정은 쓴소리조차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고 했고요. 예.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따가운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대표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 갈등에 감정적으로 응수는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지만 화합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자신이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언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를 만들려고 당내에 굉장히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서병수 의원이 이제 앞으로 일정을 국회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위 위원장이죠. 네. 내일 상임 전국위의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유권 해석을 일단 마무리 짓고 예. 그리고 9일에는 전국위의 당원 개정 의결,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 처리 등을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원 개정까지 해가지고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병수 의원의 얘기는 비대위 활동 후에 이준석 대표 복귀에 대해서 불가능하게 생각한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았고요. 예.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도부가 해산이 된다. 그때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해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반발이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예. 일단 이준석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좀 시사했고요. 그렇군요. 최재형, 하태경 이런 의원들이 모두 조혜진 의원까지 상당히 이거는 비대위 체제에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서병수 의장의 당원 당규 해석은 오류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준석 대표가 컴백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또 개정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상황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 이준석계죠. 김용태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 이제 지금 비대위를 꾸릴 만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결정하게 되는 건데 지금 흐름은 결정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상임 전국위원들께서 비상 상황인지를 묻겠죠. 그런데 이건 뭐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이상 상황이죠. 이상 상황이다. 아하. 네, 저는 비상 상황이라는 건지 아하. 당대표 징계에 따른 사고 상황 비상은 아닌 것이 예. 이미 2주 전에 최고위랑 의원총회에서 대표 거리가 아닌 사고 상황이라는 것을 추인했으니까요. 거리가 아닌 사고다. 예. 이미 공식적으로 다 언급된 거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내부 총질 문자 공개가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물음인데 그렇죠. 관련해서 책임 있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아직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최고위가 기능 성실에 따른 비상 상황인가? 그것도 아닌 것이 지난 월요일에 최고위 기능이 작동이 심지어 과도하게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하. 도대체 100일도 안 된 집권 여당의 비상 상황이 뭐라는 것인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상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닌 거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용피셜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표현을 했던데. 저도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 비대위를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 작가님. 예, 칼 슈미트라는 사람 말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주권에 대해서 주권은 언제가 비상 상황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 근데 그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내에서? 비상인지 아닌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 지금 보면은 그렇게 몰아가잖아요.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예, 예. 몰아가는데. 당연히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몰아가는 세력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저도 몰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권력의 눈먼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난 금요일날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하는 그 과정부터 월요일까지 최고위가 열리는 그날까지 보면 정말 삼류 정치 못지않은 정말 삼류.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권력의 눈먼 자들 무슨 권력입니까? 당권입니까? 당권이 굉장히 좋은가 봅니다. 당권 안에 있는 차기 총선을 향한 공천권을 의미하나요? 예, 저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되고요. 예. 저는 이분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하.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권력과 탐욕의 눈먼자들로부터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싶은 것이고요. 예. 정말 이분들과의 싸움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답답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일정 부분 각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최고위원님의 입장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자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모든 일의 의중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밖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잘못된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바꿔 나가야 하고 또 저희가 잘못된 어떤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할 당정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예.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뭐 전 당대표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일단 2개월 정도 비대위를 우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2년짜리 당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당의 비대위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 집권 여당의 무한 책임을 원하고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비대위를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예. 저는 비대위는 최대한 기한이 짧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당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당성 있는 지도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비대위를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하태경 조혜진 의원이 잘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비대위 출범에도 이준석 대표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당원 개정안을 당에 이제 제출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가 될까요? 저는 그런데 당대표 복귀 여부는 지금 이 싸움에서 저는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당의 최고위원인데 당대표의 개인 억울함을 풀려고 비대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본질은 저희가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는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이 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YS의 그 민주화 유산을 가진 정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도로 민정당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통탄스러울 뿐이고요. 절차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되고 있어도 당원 민주주의가 외면받고 있어도 여기에 분노하고 목소리 내는 의원들이 그다지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도 최고위원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뭐 정치적 명분도 찾지 못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한이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서병수 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또 뭐 비대위 구성 기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고위가 모여서 정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누가 뽑는 건가? 그게 제일 전 궁금하던데 비대위원장을 뽑는 회의 단위가 있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 갑자기 마음에 정한 사람이 이렇게 막 내려와서 갑자기 누가 되는 건가요? 현재 당규상으로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결은 그렇지만 추천 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없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금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당원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도록.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죠.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로 당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통과될까요? 뭐 전국위원회가 여태까지 보면 안건이 상정되고 이 통과되는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위원이세요? 저는 지금 상임전국위원이 아닙니다. 상임전국위원은 아니라서 거기 가서 말씀하실 기회는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문제고 윤핵관도 문제니까 다 물러나라. 그리고 이제 비대위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다 빠져라. 다 빠지고 남은 사람들이 비대위 꾸리고 당 대표로 가자.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싸움의 원인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를 받으면서 제공했을지는 몰라도 모든 책임은 권성동 직무대행과 어거지로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절차 민주주의 무시한 윤핵관들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왜 정치하시는지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윤핵관들 다 이선으로 다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설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데 뭐 얼마 전에 이분이 또 그 정진석 이분하고 또 회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장재원 의원 같은 자리에. 장재원 의원하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결론을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뭐 김종인 위원장하고 당대표가 두 분이 평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제 만약에 당대표 자리 잃게 되는 과정까지 가면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가처분 신청을 결과적으로 세 주체가 할 수 있는데 당대표가 할 수 있고 최고위원이 할 수 있고 당원이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럼 김용태 최고위원이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저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고요. 예. 아직 뭐 결정한 바는 없고 저도 뭐 자문은 구하고 계세요? 예, 법적 자문을 받고 있고 하지만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또 대통령과 이 당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뭐 당대표 보좌역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당대표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예. 자, 마지막으로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당 상황을 보시면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판 승부 가끔 듣습니다. 그 며칠 전에 네. 아주 훌륭하신 조수진 최고위원께서 나오셔서 아하. 저보고 카더라 이야기를 한다고 정중히 사과하시라고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하, 예. 정확히 말씀 전하는데요. 카더라가 아니고 TV조선 7월 29일자 뉴스 보도였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그 조수진 최고위원은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절차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데 일조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시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죄지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짧게 논평하고 다음 이슈로 갈까요, 친 작가님? 근데 그 조선일보에서 뭐 잘못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박민영을 들고 나오죠?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 사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고 예견됐던 거지 않습니까? 선거 끝나면 이준석 대표를 내칠 것이다라는 일반적인 예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민영 그 컬럼의 시점도 안 맞아요. 징계 시점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번에 지금 이게 쿠데타잖아요. 사실상 정당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 시점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 짚는지. 양상훈 지필이 잘못 짚은 것 같다. 예, 완전히 잘못 짚고 아니 뭐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잘못 짚고 엉뚱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 소장님. 내부 총질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즉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내 뒤에서 총을 쏘고 있는 자로 박민영, 이준석을 지목한 셈이 되고 전쟁 중에 자기 뒤에서 총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내쳐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해서 사람 몰아붙여야 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겠고 자꾸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이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보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당무에 아무 관여 안 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들끼리 선전하고 있다가 내용만 나오면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저 모든 내분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예. 자, 이어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혜경 씨 법카 의혹과 관련해서 사망한 김모 씨에 대한 이재명 의원 측의 의원 쪽에 지급 내용이 나왔는데 둘 사이의 무관성이 좀 깨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망한 참고인 김모 씨가 대선 경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 캠프에 운전기사로 일을 했다. 예. JTBC가 이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 김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동안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이 김 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입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 김 씨는 배우자실에 선행 차량을 운전을 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캠프에서 운전 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여러 대인데 앞쪽에 있는 차기 때문에 전혀 인연이 없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탄 차량의 앞쪽에 단 선행 차량의 운전을 맡았다. 되게 경호 비슷한 차량이. 뭐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친 작가님 그리고 김 소장님 짧게 말씀 드리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은 김혜경 부인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또 뭐가 되냐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요. 그 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두 대 차량이 누구를 위한 차량입니까? 어느 쪽에 탔든 간에. 결국 김혜경 씨랑 같이 다니던 차량 아니에요? 그럼 김혜경 씨 운전사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김혜경 씨가 직접 모는 차는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 있진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같은 되겠습니까? 차가 아니었다. 자, 김 소장님은? 네, 첫날부터 좀 깨끗하게 해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도가 나오면 해명이 계속 늘어지니까 보기가 좋지는 않네요. 실제로 탄 적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김혜경 씨 차에 그때 왜 그 차량 따돌리려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 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사람 본 사람들도 있고 그걸 증명하는 자료도 있대.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다가 또 증거 나오면 또 말 바꾸고 말 바꾸고 그러니까 잔머리 굴린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뭐 또 관련해서 후속 보도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